소정은 나보다 5살 어렸고 내 친구들 중 유일하게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어릴 적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고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을 무렵 어느 전시회 리셉션에서 우연히 만났던 여자였죠. 그날 이후로 이상할 만큼 빨리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자유롭고 솔직했어요. 내가 놓고 산 감정들, 내가 꾹 눌러둔 말들, 그녀는 거침없이 꺼내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게 부러웠고, 그게 좋아서 그녀를 집에 데려오기도 했어요. 우리 부부는 외출이 잦지 않았기에 집에 손님이 오는 것도 드문 일이었는데, 남편은 의외로 조용히 인사했고, 그녀 역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첫 만남 이후로 남편의 말수가 줄었어요. 아니, 무언가를 감추듯 말을 골라 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만 그런 걸까? 착각이겠지 하며 넘겼지만 몇 번 더 그런 장면이 반복됐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셋. 소정은 와인잔을 돌리고 나는 그걸 지켜보며 웃었고 남편은 그 잔에 담긴 와인의 움직임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집에 오고 나면 남편은 늘 평소보다 조용했고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느릿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소정은 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수상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금요일 밤 와인을 한 병 반쯤 비운 후였죠. 소정은 취기가 오른 얼굴로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틀어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내가 수세미를 헹구던 그 순간 부엌과 거실을 잇는 복도 끝에서 둘이 마주 선 장면을 보게 됐어요. 말도 없었고 웃지도 않았지만 서로 너무 가까웠어요. 소정이 고개를 살짝 숙였고 남편은 입술을 물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질투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멸감이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소정이 말했어요. 와인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진지해진 얼굴로 손에 잔을 들고 말했어요. 너 남편 예전에 잠깐 만난 적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잔을 들고 입에 대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고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잠깐? 언제? 어디서?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대답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나 27, 그 사람 30 즈음쯤? 너랑 만나기 전. 나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거야? 그녀는 말없이 잔을 비웠고 나는 그 잔을 다시 채워주며 생각했어요. 이 판 나도 들어가야겠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눈빛을 보는 법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소정을 보는 눈, 소정이 남편을 스치는 순간 예전 같으면 웃어넘겼을 사소한 기류조차 이제는 내 눈엔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나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그의 핸드폰을 뒤졌어요. 별다른 흔적은 없었지만 사진첩 한 구석, 오래된 백업 폴더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흐릿한 조명, 창가에 기대선 소정의 뒷모습. 사진은 말이 없었지만 감정은 분명했어요. 셔터를 누른 사람은 그 여자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나는 폰을 닫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거실 조명 아래 잔잔한 분노와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이 올라왔어요. 왜 지금? 왜 하필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남자의 과거였던 걸까? 그게 우연이라고 믿기엔 그들의 호흡이 너무 매끄러웠어요. 나는 소정에게 연락했어요. 일부러 평일 낮 그녀가 혼자의 시간이었고 조용한 카페를 골랐어요. 도착한 그녀는 밝게 웃었고 나는 그 미소가 싫지 않았어요.
커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잡담을 했어요. 그런데 커피잔을 내려놓고 내가 입을 열었죠. 그 사람, 아직도 너한테 흔들리는 거 알아? 소정은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대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미 오래전에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말했으면 좋았잖아.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 겁났어. 내가 알면 나를 멀리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 눈빛이 무서웠어. 다시 날 알아보는 눈빛이었거든. 그 말은 숨기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단 뜻이었어요. 나는 커피잔을 돌리며 묻지 않아도 되는 걸 물었어요. 지금도 내 마음 흔들려.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어요. 너한테 이런 말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상하게 내 남편이랑 있으면 내가 날아가던 시절이 떠올라. 그땐 내가 더 당당했고 더 뜨거웠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묘하게 끌리게도 했죠. 그날 밤 나는 거울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여자를 미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러워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동시에 나도 이 판에 서야겠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소정을 더 자주 만났어요. 일부러 그랬고 계산된 만남이었어요. 남편이 회식 있는 날, 출장이 있는 날, 혹은 늦게 들어오는 날을 골라 와인을 마셨고 밤 늦게까지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틀어놓은 채 대화보다 침묵에 더 길게 머물렀어요. 소정은 나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다가오는 거리, 그리고 내 무릎에 손이 닿을 때까지도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대신 그녀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도 알고 있어. 너도 알고 있잖아. 그날 와인이 세 번째 병에 다다랐을 즈음 나는 그녀에게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만약 내가 당신을 뺏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떡할래? 그녀는 내 입술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 오래전부터. 나는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심장이 뛰었고 숨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핸드백을 들었고 집을 나서기 전 나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눈빛은 말했어요. 다음은 내가 부를 차례야. 나는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내 관심은 지금 그 여자의 입술 위에 있었어요. 며칠 뒤 나는 소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엔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봐. 그녀는 짧게 답했어요. 내가 준비할게. 그날 그녀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향이 달랐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와인이 이미 디캔팅되어 있었어요. 소정은 내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너 초대한 거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해도 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확인했어요. 그건 연애도 복수도 불륜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내가 그녀였고 그녀가 나였던 순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남편이 말했다. 요즘 너 많이 달라졌어. 나는 웃으며 물었어요. 좋은 쪽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가 모르는 여자 같아.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해. 나는 그 말에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천천히 다시 알아봐요. 당신이 전에 몰랐던 여자니까.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무언가를 눈치챘어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우리 둘 사이에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걸
그는 알기 시작했어요. 소정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우리 집을 드나들었어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예전처럼 웃었고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시선을 길게 주지 않았지만 뭔가를 피하는 사람의 눈처럼 자꾸 눈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무언의 긴장감이 우리 셋 사이를 이상하게 짜릿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소정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릴 때 내 손등에 무심히 닿는 순간들, 그 모든 접촉이 내 안에 숨겨진 감정을 일깨웠어요.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고 단순한 복수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욕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물었어요. 너 요즘 소정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되물었어요. 무슨 일이라뇨?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요. 예전엔 내가 소정이랑 만나는 걸 이렇게 자주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나는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소정이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요. 제가 좀 더 곁에 있으려는 거예요. 남편은 잔을 들고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였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나는 달라졌어요. 더 솔직해졌고, 더 위험해졌고, 그리고 더 여자 같아졌어요. 다음 날 소정이 내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은 바다 보러 갈래요? 멀리 나가고 싶어요. 나는 차를 몰고 소정과 함께 해안도로를 달렸고 바다 근처 작은 펜션에 머물게 되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그녀와 같은 침대에 누웠어요. 그 밤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면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건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그녀 없이는 이제 더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내 귀에 속삭였어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말해요. 이젠 당신 것이 아니라고.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숨기고 싶어요. 그게 더 짜릿하니까요. 그녀는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조금 무서워졌어요.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립스틱을 지웠어요. 소정과 함께한 그 펜션의 하룻밤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고 내 안에서 그녀의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은 채 맴돌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뉴스는 켜져 있었지만 시선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일이 좀 꼬였어요. 요즘 계속 이상하네요. 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 그 말투, 그 침묵이 익숙했어요.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는 소정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 친구 요즘 자주 보내. 거의 매일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요즘 그 친구가 내 기분에 맞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주는 느낌이랄까.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혹시 둘이 예전에 알던 사이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응, 알던 사이였대. 예전에 잠깐 만났었다고 하더라. 당신이랑 만나기 전. 몰랐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지금처럼 편하게 보지는 않았겠죠. 나는 입술을 물고
조금의 침묵을 두었다가 말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다 지난 일인데요. 그는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근데 난 지금도 그 둘 사이에 뭔가가 있다고 느껴져요. 난 바보 아니에요. 나랑 대화할 땐 무표정이면서 그 친구 얘기할 땐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거짓말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어요. 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서 보고 싶었던 건 뭔데요? 예전처럼 예쁘게 웃고 집안일 깔끔히 해놓고 당신 말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여자였으면 좋았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잔을 들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그 여자를 잊었을지 몰라도 난 내 앞에 있는 여자를 기억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매일 밤 내 몸 안에 살아있어요. 그날 밤 소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 셋 중 하나는 나가야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정은 짧게 답했어요. 아니, 나도 이제 그럴 준비됐어요. 그날 밤 내가 일부러 소정을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와인 한 병 들고 오라고 했죠. 그날따라 그녀는 향수를 바르지 않았고 대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아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녀가 오늘 어떤 결심을 하고 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눈빛은 더 무거웠어요. 나는 와인을 따르며 식탁에 앉았고 그녀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정적을 먼저 깬 건 거실에서 움직이던 남편이었어요. 우리 둘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멈췄어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엔 너무 많은 감정이 겹쳐 있었어요. 당황, 혼란, 그리고 어떤 예감.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같이 앉아요. 와인 좀 마셔요. 남편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요. 잔이 채워졌고 세 사람 사이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소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내 처음 만났을 땐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단정하고 조용하고 모든 걸 참고 넘어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강해서 무섭기도 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잔을 들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뭘 보여주려고요? 나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보여주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숨기기 싫어서예요. 이 여자는 내 친구였고 당신의 과거였고 지금은 내 사랑이에요. 남편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어요. 당신은 나를 지켜준 적 없어요. 내 감정이 무너질 때, 내 몸이 식어갈 때,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손끝으로도 나를 느끼게 해줬어요. 소정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였어요.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보다 이 여자가. 남편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당신들 지금 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앞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당신도 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요. 우리 셋, 더 이상은 못 버텨요. 당신도 알잖아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고 나는 소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젠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동안 남편은 입을 다문 채 나를 피했어요. 말없이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고 식사 시간에도 내 눈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끝내 폭발하길 기다렸어요. 그 고요가 너무 이상했고 무언가 준비 중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 하나가 떴어요. 받지 않으려다 무심코 눌렀고 그 전화는 소정의 전 직장 상사였어요. 이상한 말들을 늘어놨어요. 너희 남편이 소정이랑 관계가 있었다는 걸 회사 쪽에 제보했다는 거예요. 퇴사 사유에 대해 새롭게 질의가 들어왔고 본사 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난 바로 소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숨소리부터 떨리고 있었어요. 나 지금 본사에서 면담받고 나왔어요. 당신 남편이 뭔가를 퍼뜨렸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할게. 내가 막을게. 내가 감당할게. 그녀는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감당할게요. 이건 내 몫이에요. 나한테 기회 줬던 회사인데 내 손으로 끝낼게요. 나는 말렸어요. 제발 그만해요. 이 사람은 당신을 벌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거실에 멈춰 섰어요. 나는 소리쳤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망가뜨릴 거예요? 그는 침착하게 웃었어요. 너희 둘이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내가 느꼈던 모든 모욕, 모든 조롱, 이제 돌려주는 거야. 나는 분노를 삼키며 말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난 외로웠어요. 말이 안 통하는 남자랑 하루하루 쌓이는 거리 속에서 나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정은 나를 깨웠어요. 나를 다시 여자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그게 죄라면 나 기꺼이 받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러면 이혼하자. 당장 내일 서류 정리할게. 대신 하나만 기억해. 넌 이제 평생 나 없이도 괜찮아야 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밤 나는 짐을 챙겨 소정의 오피스텔로 갔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우리 이제 뭐가 되든 끝까지 가요. 더는 숨지 말고. 그녀는 입술을 맞대며 대답했어요. 난 이미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진짜로 같이 살아봐요.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정했고 조심스러웠어요. 소정은 요리를 자주 했고 나는 그녀 옆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틀었어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갔고 모든 게 조용히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혼 소식이 SNS로 퍼졌고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멀어졌고 가족은 연락을 끊었어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어느 날 나는 슈퍼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다가 누군가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쟤야, 친구 뺏은 여자. 웃기지 않아? 여자랑 살겠다고 남편 버렸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날 밤 소정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 지금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나도 무너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던 삶이었나? 나는 눈을 감고 대답했어요. 나는 사랑이 죄라는 세상이 더 싫어요. 당신을 택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어느 날부터 그녀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멀리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또다시 똑같은 의심에 시달렸어요. 내가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 내가 지켜야 할 사랑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나는 다시 혼자서 거울을 마주하게 됐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나였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소정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짧고 조용하게 썼어요.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로 살아볼게요.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그 속엔 별 하나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그게 소정일지 나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내가 나로 서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